예, 안녕하십니까. 관광자원의 2회 13주차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첫 번째 동영상에서는 105페이지까지 설명을 했죠. 자, 이번에는 여덟 번째, 공공재적 성격을 가졌다. 예, 자연경관은요, 공공재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공공재죠. 해운대 바닷가는 누구의 소유가 아니죠.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네. 사람들이 자연 경관을 보는 거를 즐겨 하기 때문에 자연 경관을 사유재처럼 또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요. 입장료를 받고. 거제에 보면 공고지도 있고요. 또 거제도에서 배를 타고 가면 외도죠, 외도. 입장료를 내야만 가죠. 그건 섬 전체가 섬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분의 직업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죠. 그래서 두 부부가 나무를 한 그루씩 두 그루씩 갖다가 심고 관리하면서 드라마 촬영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황실을 떴죠. 그래서 지금은 아닌데 여름 피크철에는 관람 시간도 2시간밖에 안 줘요. 근데 한 번쯤은 갔다 올 만합니다. 그러니까 자연경관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자연경관을 즐겨 찾으니까 거기서 또 힌트를 얻어서 내 집에다가 내 사유지에다가 만드는 거죠. 그죠? 강원도에 가면 또 아침 고요 수목원 그런 것도 있거든요. 이뻐요. 강원도 답사 가면 가죠. 또 대관령에 가면 양떼 목장도 있고요. 많죠? 자연경관을 소재로 한 것. 원칙적으로 자연경관은 공공재입니다. 공공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거. 반대말은 사유재. 근데 사유재로 있는 자연경관 또한 요즘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죠. 인위적인 롯데월드나 그런 거는 자연경관은 아니죠. 인공경관이 되는 거죠. 근데 자연경관조차도 요즘은 사유재로 만드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기 땅에다가 만드는 것 같고 뭐라 할 수는 없죠. 됐고요. 생산 및 소비량으로 환산하기가 어렵다. 다시 가면 요거는 1년에 몇 자루를 생산한다. 그리고 몇 자루가 팔렸다. 즉 몇 자루가 소비가 됐다. 나오죠. 자연경관은요. 단풍나무를 생산량을 얼마를 생산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단지 우리가 하는 얘기는 그런 생산량을 얘기하지는 않고 올해는 유독 일교차가 심했기 때문에 아침과 낮의 기온이 심했기 때문에 단풍이 진짜 이쁘게 물들었다. 뭐 그런 얘기는 하지만 얼마가 생산됐다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죠. 굉장히 어려워요. 일부 이제 경제학을 하시는 분들이 시도는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학술적으로 생산량으로 환산한 경우는 못 봤어요. 또 소비량도 단지 몇만 명이 다녀갔다. 그 정도는 얘기는 하죠. 그러니까 다른 자원과 달리 자연경관 자원은 그런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 교재 105페이지에 보면 표 5-1 한국의 관광자원 구성에서 자원 유형은 자연적 관광자원이 34.6%라고 하고 문화적 관광자원이 51.7%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요 표에서는 그런데 85년 근거로 작성한 요 표, 또 어떤 표에는 자연적 경관장이 약 80% 이상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딱 부러지게 수치화는 안 돼 있는.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자연이 차지하는 거는 관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자연은 소중히 다뤄야 되는 거죠.
하다못해 뭐라 그럴까요? 해운대 기장 일광 쭉 가다 보면 루프탑 카페 그런 거 많거든요. 카페 자체의 인테리어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도 하나, 카페에서 바라보는 자연 경관이죠.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 바다. 그죠? 독특한 경관. 보는 각도에서 달라 보이고. 그죠?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연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관광 전문가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죠. 더 나아가서 이쁜 카페를 즐길 줄 아는 사람,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관광은 뭐다? 노는 거, 즐기는 거. 그럼 내가 놀 줄 알고 즐길 줄 알면 관광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근데 난 그런데 관심이 없어. 그러면 관광 쪽에서는 성장하기가 불가능하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즐기세요. 노세요. 많이 다니세요. 먹으러 다니시고요. 코로나가 끝나면 광안리에 수변공원도 있죠. 거기서 좌판 깔고 소주도 한번 드셔보시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야, 여기에다 뭘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더 모일까? 여기를 어떻게 활용을 하면 광안리 수변공원이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까?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요. 야, 수변공원 가자. 그래, 소주 회 있어야지. 소주 한 잔. 와, 좋다. 좋죠. 그럼 그냥 그렇게 사세요. 방법이 없어요. 관광은 아이디어 싸움입니다. 끊임없이 관광객을 위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 아이디어를 만드시다 보면 여러분은 어느새 전문가가 됩니다. 관광 상품 개발론 있죠? 관광 상품도 결국은 아이디어예요. 남들이 생각 못하는 거, 그걸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 여기 교재에 있는 내용은 누구나 아는 거고, 대한민국 관광과 학생들은 다 이걸 배워요. 그럼 뭐 그놈이 내는 의견이나 저놈이 내는 의견이나 그게 그거잖아요. 못해요. 쉽게 생각을 할까요? 남해안의 어느 섬은요, 섬에 농사를 짓는데 경사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거기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산에 작물들을 심었으니까 그걸 들고 내려오기가 힘들어서 자기 사유지에 모노레일을 깔았거든요. 그래봐야 한 사람 타는 거. 근데 그걸 가지고 요즘은 섬들에서 모노레일, 혼자 타는 모노레일 만들었죠. 아마 통영에도 최근 하나 만들어놓은 것 같거든요. 또 통영에 가면, 통영은 동피랑 서피랑 있죠. 그게 뭔지 모르시는 분은 찾아보세요.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해드릴게요. 그거 말고 DP랑이 있습니다. DP랑의 D는 디지털 동피랑이죠. 밤에 가면 환상적이에요. 환상적이에요. 여러분은 디지털 세대죠. 저도 디지털 세대를 따라가려고 애는 씁니다만 저는 아날로그 세대고요. 디지털 세대의 아이디어를 갖고 만드는 게 DP랑입니다. 요즘 관광지 같은 데 가면, 축제 같은 데 가면 건물의 벽에다가 쫙 쏴가지고 막 만화 영화도 하고 역사적인 그림도 그려내죠. 그죠? 그게 파사드라고 그러거든요. 디지털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기기를 갖고 어떻게 할 건가? 교수님 그런 쪽은 잘 모르는데요. 몰라도 돼요. 만약에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런 전문가를 고용을 하면 되는 거죠. 세상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다 알기는 어려워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 있잖아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게 홈페이지 만드는 거야. 관광공사 홈페이지도 각 지자체 그 홈페이지에 보면 관광 섹션이 있거든요. 짜증날 정도로 돼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거기서 시청에서
컴퓨터 하는 사람들한테 맡긴 거죠.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은 홈페이지는 만들 줄은 아나 관광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죠. 관광객은 제일 먼저 숙소를 찾나? 아닐걸요. 뭐가 이쁜가? 요즘 추세가 이쁜데 사진 찍으면 잘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에 올릴 수 있는 거, 그런 거, 그걸 먼저 찾거든요. 그런데 관광 각 지자체 홈페이지 가면 그냥 맛집, 호텔, 교통수단 보기도 싫어요. 짜증나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하시는 분들은 그거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건 잘 만들어 놨죠. 근데 지금은 안 써요, 사람들이. 그래서 요새는 반드시 관광을 하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고 이렇게 만들어 주라 하고 맡기는 거죠. 여러분이 하시다 보면 나도 컴퓨터 전공할 걸, 나도 인공지능 할 것. 꼭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하면 좋은데, 뭐 지금 코딩을 배우겠다, 뭐 배워서 나쁠 건 없죠. 배워서 나쁠 건 없어요. 지금도 안 늦었다고 생각은 해요. 관광을 하는 전제에서 거기에 코딩까지 엮으면 참 좋죠. 근데 그게 나하고나 적성이 안 맞으면 난 아이디어만 갖고 코딩하는 놈을 데려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 삼성의 이재용이 반도체를 공부를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영학과인가 뭐 그런 거 전공했거든요. 이재용이 굳이 삼성 회장이 반도체를 공부해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반도체 전문가를 데려다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요즘 들어서 하도 자꾸 인공지능, 4차 산업 뭐 그런 거 얘기를 하니까, 디지털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니까 전부 다 공대 갈 걸, 공대 갈 걸. 근데 그런 분들은 막상 공대 가도 안 해요. 요즘은 이제 조금 있으면 야, 이거 조선공학과 갈 걸. 요새 조선산업이 뜨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죠.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관광을 전공하고 해서 관광을 하세요. 물론 이제 내가 적성에 안 맞는다고 빨리 옮겨 타는 건 적극 권장. 그러나 관광을 하면서 야, 요런 건 요런 거, 그 분야의 기초적인 거 아주 뭐 초딩 중딩 정도 보는 책 한 권 보면 그 사람들하고 대화할 정도만 되면 맡기면 돼요. 우리 집에 인테리어를 하고 싶다. 내가 타일 붙여야 되는 거 아니죠? 이런 타일로 요렇게 해주세요. 요런 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고 자문 구한다고 그대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모든 걸, 그건 핑계예요, 핑계. 네, 노래하려고 그랬어요. 자, 됐고요. 어쨌든 이 파트에서 자연경관은 앞으로는 자연경관을 유심히 보자. 봄에 벚꽃은 이미 지나갔죠. 이제 가을 되면 또 은행나무가 쫙 노란 은행나무 잎이 펴요. 오늘도 우리과 교수님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탑사가 이렇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를 몰랐어요. 중요한 줄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절실할 줄은 몰랐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녀본 경험이 없으니까 어떤 걸 얘기를 해도 잘 와닿지를 않아요. 근데 답사를 매년 가면 작년에 갔던 거기가 바로 요게 해당된다 뭐 그런 거예요. 지금 동피랑 서피랑 디피랑 얘기를 해도 관심 있는 사람은 한 번쯤은 찾아보겠죠. 통영 디피랑 쳐보세요. 그럼 어떤 게 나오나.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은 성장 가능성이 많죠. 어차피 짜증나는 일이지만 경쟁사회예요. 남보다 다른 뭔가를 갖고 있지 않으면 뽑히지를 않는 망할 놈의 사회죠. 근데 지금이 기회예요. 이 암호명 수업을 들었다. 그러면 교수님이 이런 얘기도 했네. 디피랑은 뭐야? 한 번쯤 찾아보세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죠. 그렇게 본 건 오래 남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나와요. 그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노력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가 물리, 화학 그런 것처럼 막 어렵지 않잖아요. 야, 이번에 여자친구랑 요거 끝나면, 코로나 끝나면 통영 디피랑을 한번 가보자.
그리고 미리 일정을 한번 짜보는 것도 좋겠죠. 코로나 때문에 못 갔는데 거제도에도 지금 어마어마한 큰 정글돔 수목원이 생겼죠. 몇몇 사람들은 갔다 와서 페이스북에도 올리지만 그건 뭔가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그러면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뭐 부산에 없는 거 그건 부산 찾지 말고 외부 거 찾아갖고 그걸 여기다 적용하라 그런 얘기는 했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안 다녀서 봐서 그렇죠. 교수님 저는 다녀봤는데도 생각이 안 나는데요. 예, 그런 당신은 아무 생각 없이 다닌 거죠.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요런 책만 교재만 열심히 외우고 A뿔 맞았다 올 A뿔 맞았다고 되는 거는 더더욱 아니고요. 그럼 뭔데요? 보세요. 즐기세요. 느끼세요. 그리고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모노레일을 바다에는 못 가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길이 넓어져요. 왜? 아마 여러분 졸업할 2년 후에는 또 급격한 뭔지 모르는 변화가 있을 거거든요. 여기 있나요? 네.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메타버스. 그러면 메타버스가 뭔가 읽어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값이 비싸요. 도서관 가면 있어요. 여기 가면. 근데 그냥 이것만 보고 시험 언제 봐요? 출석 몇 점이에요? 아휴, 깝깝합니다. 그러고서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대요. 그러고서 행복하고 싶대요. 똑같은 거예요. 감나무 밑에서 하고 감 떨어지길 바라는 거죠. 떨어지면 다행인데 운이 좋아서 안 떨어지면 못 먹죠. 그거보다는 저 감을 어떻게 하면 내 키가 안 닿는데 따먹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사다리를 써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거기서 사다리를 갖고 나올 거고요. 이해가 되시죠? 아니면 어려서 장난을 쳐본 사람은 목마, 무등 타고 딸 거고요. 개구지게 놀았던 사람은 나무를 막 흔들어서 딸 거고요. 그게 경험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경험하는 거를 잘 안 하는 것 같죠. 그리고 그 경험에서 경험은 해요. 여러분들도 친구들하고 놀러도 가고 술도 먹겠죠. 영화도 보고요. 근데 그 영화에서 본 거를 야 저걸 어떻게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 부산에 왜 저런 건 없지? 그런 거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그래서 오늘 그래 옆으로 셉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각 조에서 4개씩 각 반마다 4개씩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코멘트를 했잖아요. 짧지만. 그러면서 그렇구나.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들의 그 프로젝트 한 걸 파일로 잘 간직하고 그러니까 뭐죠? USB에 저장도 해놓고 아니면 그 인쇄한 걸 가지고 거기다가 교수님이 얘기했던 걸 간단하게 메모라도 해놓으면 다음번 프로젝트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이 공모전을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제 공모전을 하겠다고 이제 저한테 오거든요. 저는 이제 거의 그 한 교수님 쪽으로 몰아붙이죠. 한상희 교수님 쪽으로. 왜냐하면 한 교수님이 저보다 아이디가 굉장히 많아요. 다방면에 걸쳐서. 그러면 내가 왜 글로 보내냐고. 일단은 첫 번째 솔직히 귀찮으니까 내가. 두 번째 나보다는 저쪽이 나으니까. 이왕이면 좋은 정보를 얻게 해주자는 거죠.
제가 그랬죠. 우리 텔루스라는 동아리를 처음 만든 사람은 나. 근데 한 교수님이 부임을 하시고 한 학기 정도 같이 지내보니까 괜찮네. 그래서 한 교수님한테 부탁을 했죠. 한 교수님 텔루스 맡아서 하세요. 안 합니다. 아니 당신이 아이디어가 훨씬 나. 애들한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 거예요. 한 교수님이 맡으신 다음부터는 매번 공모전에서도 상을 타고, 그죠? 심지어는 뭐 지금 저기는 영도구에서 하는 뭐 프로젝트도 학생들 이렇게 매칭 시켜주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하고는 포인트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어디 가서 자문을 하거나 했을 때 항상 고맙다, 감사합니다 소리를 듣지. 다시 제 얘기로 하면 시큰둥하는 소리. 자문할 때 제일 짜증나는 게 이런 거 교과서에 있는 얘기 그대로만 해주는 거야. 그럼 다음번에 자문 받으러 안 오죠. 연락 안 하죠. 끊임없이 저도 변신을 해야 돼요. 새로운 게 뭔지 이런 걸 도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느 나라에 이게 있는데 요거를 이 지역에 하면 굉장히 이거는 대박 날 것 같은데요. 그런 아이디어를 주니까 전화하는 거죠. 교수님 이번에 회의를 좀 해야 되는데 좀 시간 내서 와주십시오. 예. 저도 즐겨요. 재밌어요. 그리고 내가 아이디어를 내서 바뀌면 뿌듯하죠.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통영의 케이블카. 초창기부터 참여를 했거든요. 그거 처음 하는데 계획 세우고 실제로 공사 삽두기까지 5년 걸렸어요. 5년. 제일 힘들었던 게 거기 조그만 절 있거든요. 그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 밑에 절에 스님들이 난리를 쳤죠. 왜?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래서 대놓고 얘기해요. 처음에는 뭐 승질대로 못하니까 가만히 있다. 그 다음번에는 대놓고 얘기를 했죠. 아니 스님은 수행을 어떻게 하시길래 무념무상으로 수행만 하시면 되는 거지 그거 내 머리 꼭대기까지 쳐다봐야 됩니까? 수행을 하시면 케이블카가 지나가든 천둥 번개가 치든 그게 왜 지장을 줍니까? 한마디 했죠. 대판하긴 했어요. 그리고 옆에 그 담당 공무원 분이 잡아 흔들었는데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 우겨대니까. 근데 어쨌든 됐죠. 그 케이블카를 시발로 해서 통영은 확 떴어요. 그러면 기분 좋아요. 그러더니만 통영 루찌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걸 때는 관여 안 했어요. 그때는 뭐 어디 갔을 때가 아직년 갔을 때인가 뭐 그러니까. 근데 갈 때마다 뿌듯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복동에 또 자랑한다고 또 여기 자랑하는 거 아니고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끊임없이 고민하고 이 시대가 어떻게 바뀌는가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생각을. 저기 신세계 그 아이들 체험하는 거 그거 있죠? 여러분 우리 과 학생들도 거기에 알바하러 많이 가는 데인데 그러면 요거를 현장에서 바꿀 수는 없을까? 저는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농촌 관광이거든요. 옛날에는 농촌 관광이라는 과목도 있었어요. 한 5, 6년 전까지. 근데 이제 학점이 줄었죠. 대학도 이제 학점을 줄이면서 인건비도 줄이고 해서 학생들은 좋아하는데 140 학점인가 했다가 130 학점인가를 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한 과목씩 줄여야 되니까 농촌 관광을 줄였죠. 앞으로는 농촌 관광은 굉장히 유망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농촌이 저렇게 텅텅 비면 서울에만 사람이 있으면 황폐화가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살릴 건가? 농촌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끌어들일 건가? 요즘 하는 게 한상 얘기가 되는 게 친환경 무공해 농법이잖아요. 그러면 인근에 있는 유치원들의 현장 학습을 섭외해서 해보세요. 무공해 논에 들어가면 무공해 논이기 때문에 메뚜기도 있고요. 미꾸라지도 있고요. 오만 거 다 있죠. 아이들이 놀아도 안전한 곳. 그러면서 흡칠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그러다 냇가에 가서도 씻고 그게 농촌 체험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내가 사진을 찍어도 아니면
지역 신문 기자한테 전화해서 이런 거 하려고 그러는데 와서 저기 취재해라. 근데 구차에서 안 온다 그러면 내가 찍어서 보내주거든요. 그럼 신문에 딱 뜨죠. 몇 번만 하면요 팍 떠요. 예약이 밀려 들어오죠. 예약이. 그러니까 끊임없는 생각을 해야 돼요. 끊임없는 생각. 그래서 대학을 다니고 수업을 듣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자, 그러면 또 뭘 낼까? 이 진도 나간 게 있어야지. 자, 6번 갖고 문제를 낼게요. 자연경관은 서비스제로서 아름답고 신비스러운 자연경관을 용기에 담아 저장할 수 없다. 따라서 이동 판매도 재고 판매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자연경관은 저장이 꽁꽁꽁하다. 세 글자. 초성 비읍 기읍 기역 시읒. 여러분 교재 104페이지 있어요. 6번. 네. 써놔야 돼요. 또 하도 많이 과목별로 내니까. 자, 어차피 계속해서 이 동영상으로만 진도를 나가야 되네. 다음 주에도 발표니까 다음 주 발표를 한번 기대해 볼게요. 자, 다음 주에 봅시다.